네, 안녕하십니까. 네모토로 컨텐츠 세종의 경제학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트럼프 인물론까지 알아봤고요. 시장이 이틀 동안 급변하는 천지개벽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고요.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고 싶은데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 이 그림 봤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난번에 보시게 된 건 트럼프의 인물놀이였다면 트럼프가 조 바이든하고 어떤 그 대선 공약을 다루는 내용들을 사실은 정리한 화면이에요. 트럼프 바이든의 어떤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 예산인데 다른 것은 뭐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단지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이렇게 써놨습니다. 트럼프 일기 정권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과연 기존에 있던 기본 정책하고 비슷하느냐 아니면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이길 때는 참 강대강 기로로 많이 갔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고 트럼프의 정책 배경, 트럼프 일기 정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17년 트럼프는 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미국 내 제조 부흥 또 무역 적자 축소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약을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로 공약을 먼저 시작해요. 네. 상당히 2017년 벌써 이제 횟수로 8년, 연도로 7년 전인데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실제로 25%,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정말 철강도 반대급부 수혜부터 시작해서 또 보복 관세까지 정말 시끄러웠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19년에 자동차 기술 제품 여러 다양한 산업의 관세를 확대를 해서 어떤 미국과 주요 교역국이죠. 교역국. 뭐 무역 수출입국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팬데믹 상황인 2020년에 들어서면서 실제로는 2020년도에는 유예하거나 약간 봐주는 느낌? 이 부분이 기본적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영향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마다 어떻게 시행이 됐고 특히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때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진행형이에요. 어떤 규모가 있었느냐 사실은 그 화면에 있는 내용들도 중요합니다만은 지난 것이긴 해도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도 이렇게 중국과 이런 형태의 대결 구도가 갈 것이냐. 사실상 정치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과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뭐 어찌됐건 추가 관세 부분에서 중국한테 엄포를 넣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보복하면 267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 사실은 뭐 미정이었지만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이제 기타 국가에 관세를 부과했던 측면입니다. 우리가 두 화면을 보면서요. 뭐 유럽연합도 있고요. 뭐 캐나다도 있고요. 터키도 있고 최근에도 캐나다 총리가 플로리다까지 날아가는 굴욕 외교를 했어요. 아직 당선인 신분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이 두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중국, 유럽, 캐나다, 터키까지 일기 정권 시절에는 강대강의 대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선순위고 상수고 그 대응 국가들 대응 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를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2017년부터 2020년 일기 정권 시절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게요. 2017년에 아시아하고 중국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했고요.
유럽에는 미국이 독일 특히 트럼프가 메르켈 총리랑 사이가 상당히 안 좋죠.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무역 흑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무역이 굉장히 불균형하다,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실제로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가지고 중국 철강에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좀 돌이켜보면 80년대에 있었던 플라즈마 협정, 그 전에 슈퍼 301조로 일본의 반도체를 무너뜨린 것과 거의 유사해요. 네. 그리고 7월에는 미국의 301조를 기반으로 340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9월 달에 2천억 달러의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해요. 벌써 이 일이 6년, 7년 전 일이라니 참. 한국은 어땠느냐? 봐줬습니다. 네. 3월에 한국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어요. 네. 그런데 뭐 그때는 지금처럼 뭐 여러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좋지도 않았고 주식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쿼터제를 조건으로 어찌됐건 면제를 받아요. 네. 유럽에도 했습니다. 똑같이 25% 10%. 북미 지역 맞닿아 있는 인근 국경 지역 캐나다, 멕시코는 어땠느냐? 동일하게 때립니다. 네. 2019년에는 더 나가요. 네. 아까 그 그림의 이미지를 봤지만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추가로 9월에 심지어 또 112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 숨쉴 공간이 없어져요. 유럽은 또 가만 놔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WTO의 에어버스 보조금 판결에 따라서 유럽이죠. 이제 유럽연합, EU산 항공기, 농산물 등에 75억 달러 관세를 부과해요. 뭐 사실 중국하고 아시아가 가장 많이 두들겨 맞긴 했네요. 유럽이랑도 상황이 이제 극악으로 치닫습니다. 네. 근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아시아하고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관세 일부분을 유예해 주거나 인하해 줍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응해서 미국이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유럽에서 어찌됐건 프랑스, 독일, 영국, 물론 브렉시트로 영국이 탈퇴를 했지만 굉장히 강국인데 깨갱했습니다. 네. 유예했죠. 이게 사실은 내포하는 게 첫 번째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죠. 네. 납작 엎드려라. 그럼 봐준다. 이게 기본 정책이에요. 어떤 트럼프의 친분 정치, 우월적 지위. 이번에 그러면 2기 정권이 이제 곧 들어설 건데 사실상 비상계엄이 있었지만 굉장히 국내 시장에 정치적, 외교적, 특히 경제적 타격이 있어요. 그리고 뭐 50조에 대한 자금도 지금 증환펀드, 채권안정펀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마 다음 편의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어찌 따끈따끈하지만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정책 비교를 나타낸 이미지인데 사실상 트럼프는 변한 게 없었어요. 네. 그때보다 더 강하게 하진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중국에 관해서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사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공약한 부분 대선 후보 시절에 관세에 관해서는 적어도 다 이행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가 정말로 취임하고 나서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시나리오 1번은 전면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멕시코, 캐나다 또 25% 관세를 전면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한 다음 우리의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 관세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시나리오 2번은 전면적인 고율 관세는 아니지만 특정 어떤 품목 여기에 대한 선택적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요 산업이죠. 철강이나 자동차. 여기 안에서 고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해당 산업에 대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겠죠. 관련 산업에 대해서 가격 변동도 있을 거고요. 시나리오 3번은 우리가 2020년도 경에 봤던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유예하거나 인하하는 겁니다. 네.
무역 파트너국의 어떤 협상, 사실은 협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분 정치죠. 무릎 팍 꿇어. 살려는 드릴게. 이런 느낌이에요. 봐줄게. 네.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외교 비즈니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나리오 3번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건 2017년, 18년, 19년에는 관세 부과가 있었지만 20년도에 팬데믹 때문에 봐준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인하나 유예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사실은 빠르게 취임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과 외교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들은 인하를 받거나 어차피 보편적 관세는 10%는 있으니까 유예를 받는 게 베스트예요. 네. 그러면 현재 주변 국가에 트럼프가 관세 부여 언급 현황을 좀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에 관해서 관세가 어느 정도 부여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정리된 부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는 7.5%에서 25%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품목이나 시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잠깐 조 바이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 바이든이 올해 2024년 5월에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취임 첫날 보편적 관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보복적 관세 같은데 1월 20일 날 25년 추가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최근이죠. 펜타닐, 이 마약이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에 너무 해가 된다. 그래서 미국에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핑계를 대면서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트럼프 일기 정권 시절에는 길들이기에 나섰고, 길들이기에 나서서 나한테 엎드리면 인하나 유예를 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손해는 보겠죠. 그런데 일기 정권 시절에는 캐나다나 EU나 터키나 아시아 중국이나 강대강 대치로 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 일기 정권 시절에 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참여를 하면서 금리 인하 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결국은 상대의 반응을 보겠다는 거죠. 살려는 드릴게. 그러면 이 관세에 따라서 미국과 어떤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이 있겠죠. 제가 종목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고관세가 붙으면 마냥 이득일 것 같지만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파트너국의 보복관세로, 무역 파트너국인데 굉장히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수출 기업의 매출 감소는 우려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럴 수 있죠. 엔비디아에게 중국 매출 비중의 20%를 줄여라. 또 기업은 우회 통로를 찾겠죠.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증가되고,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대중과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들 수익성은 악화가 됩니다. 그렇겠죠. 수출 감소하죠. 경제성장 둔화하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반도체로 지금 뭐 동아줄을 부여잡고 관세청에서 발표한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버티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2차 전지는 뭐 요즘에 완전히 망가졌고, 특히 이제 자동차나 테크, 전자 등의 주요 수출 산업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국내 시장의 현재 위치를 보면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불과 이틀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이틀 전에 비상계엄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기대감은 있어요. 이런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락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일단 말로 50조의 증한 체한 펀드를 넣겠다. 근데 실제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입이 대기된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 표는 여러분들 키프, KIEF에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거였었어요. 미국 대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의 총 수출액은 53억에서 241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보편적 관세가 우리한테 좋지 않다는 거죠. 외교 비즈니스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면 증시의 부양책을 할 수 있는 비상계엄 후에 50조는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은 블룸버그나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위에 상단은 대중국 관세가 60%가 붙었을 때 미국 경기는 좋냐? 안 좋아요.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죠. GDP, CPI, 그리고 CPI가 0.7 정도 올라가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럼 밑에 대중국 관세를 60%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습니까? GDP는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CPI가 또 오릅니다. 2년 후에. 결국은 상단에 써놓은 최근의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한 이유죠. 피벗이 시행되면서 금리 통화 정책이 결국은 인하로 진행이 되었지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시금 달러가 오르는 거 아니야? 사실상 물가가 오르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달러를 다시 올려야 되거나 금리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한 이유를 이 그림을 통해서도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의 이런 한반도 정책과 한국 과제를 보게 되면 결국은 독재 정권인 김정은 북한에는 채찍을 주면서 엎드려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엎드릴 사람은 아니니까 시진핑이 힘으로 찍어 누른단 말이죠. 그리고 반항도 해봤어요. 일기 정권 때. 효과가 없어요. 동맹국인 한국은 어떻죠? 존중한다. 말 안 들으면 방위 분담금 더 올리겠다. 주둔 비용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상 지금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전 세계의 대통령 이기는 아니지만 이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대통령이라면 사실상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 관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친분 정치, 로비 정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내에서는 사실상 여러분들 제가 지금 상단에 자막이 하나 나왔지만 말 안 들으면 그럴 거면 한국은 돈 좀 준비해 놓고 싫으면 공장 좀 더 지어봐 이런 겁니다. 네. 말 안 들으면 관세 좀 더 먹여줄까. 참 1, 2편에 나눠서 트럼프의 인물론부터 관세 정책까지 알아봤는데 지금은 사실상 외교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고 경제 분야에 뭐 주식이 되었건 증시가 되었건 코인이 되었건 사실상 굉장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호응 효과라고 할게요. 친분 정치라고 하면 너무 그렇고 여기에 얼마만큼 트럼프의 웃음을 아부를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증시의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는 50조가 빠르게 들어와야지만 조금 더 증시 부양책과 경제의 유동성 효과는 여러 지엽적인 부분이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지금은 누구도 보지 않는 아직 그런 채널이지만 열심히 하고요. 구체적인 뭐 내용들은 김희준의 사이클 투자, 주식 사이클 투자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는 거시경 경제 관점을 계속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엔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 효과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